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아마 다른 탭을 켜두고 있을 것이고,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단 1초도 비어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유행이 번지고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정말로 아무것도.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28살 마크 천은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6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다. 영화도 보지 않았고, 음악도 듣지 않았으며, 책도 펼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앞좌석 등받이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미친 짓처럼 들리는가? 그런데 그는 이것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영상은 순식간에 500만 뷰를 넘겼다. 댓글창은 폭발했다. 나도 해봤는데 인생이 바뀌었다.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생각을 들었다. 이게 진짜 명상이다. 이것이 바로 로도깅 지루함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로도깅이라는 단어 자체가 흥미롭다. 이 용어는 원래 장거리 비행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견뎌내는 것을 의미했다. 수면제도, 술도, 영어도 없이 그냥 날 것 그대로 비행을 견디는 것.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일상으로 가져왔다. 출퇴근길에, 점심시간에, 주말 오후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그냥 존재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인터넷 챌린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움직임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의 배후에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하지만 명확히 말하지 못했던 어떤 고통이 있었다. 독일에서는 이것을 랑게바일레라고 부른다. 지루함이라는 뜻이다. 지난 8월, 베를린의 한 대학생 커뮤니티는 지루함 클럽을 만들었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대화도 금지, 핸드폰도 금지, 책도 금지. 그냥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창밖을 바라본다. 미친 짓처럼 들리는가? 하지만 이 클럽에 들어가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대기자 명단이 300명이 넘는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 심리학자가 무의 카페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커피도 팔지 않고 와이파이도 없으며 책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 그저 빈 공간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입장료 15유로를 내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첫 달에 500명이 다녀갔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나왔다고 한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과 마주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동시에 미쳐가는 것일까? 아니다. 이것은 절박함에서 나온 자구책이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정신적으로 피폐한 세대를 살고 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18살이다. 이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진정한 지루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첫 세대다. 독일의 한 아동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들에게 지루함은 허용되지 않았다.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멍하니 있으면 불안해한다. 즉시 유튜브를 틀어주고 게임을 시키고 무언가를 시킨다.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빼앗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마지막으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언제였는가? 화장실에서도 핸드폰을 본다. 신호등 앞에서도 인스타그램을 확인한다. 잠들기 전까지 틱톡을 스크롤한다. 우리의 뇌는 깨어있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초당 수백 개의 정보를 처리한다. 뇌가 쉴 틈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이것이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생산성. 이 단어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 뉴욕에서 일하는 32살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루 24시간을 최적화하려고 했어요. 출근길에는 팟캐스트를 듣고, 점심시간에는 업무 관련 책을 읽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죠. 주말에는 부업을 했고요.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도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의사는 번아웃이라고 했죠.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충분히 자고 운동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했으니까요. 문제는 내 뇌가 단 1초도 쉬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제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이야기다. 우리는 쉬는 것조차 생산적으로 하려고 한다. 명상 앱을 켜고 운동을 하고 자기계발서를 읽는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을 잊어버렸다. 아니, 휴식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글로벌 트렌드 예측 기업인 WGSN은 올해 초 2025년의 가장 중요한 건강 트렌드로 치료적 게으름을 선정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다.
현대인들은 휴식조차 생산적으로 만들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이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과학자들도 이에 동의한다. 2013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은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지루한 작업을 시켰다. 전화번호부를 베껴 쓰는 것 같은 무의미하고 단조로운 일.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에게 창의적인 문제를 풀게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루한 작업을 한 그룹이 40%나 더 창의적인 해답을 내놓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비밀은 뇌의 작동 방식에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는 멈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별한 모드로 전환된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뇌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정리 프로그램 같은 것이다. 컴퓨터를 생각해보라. 당신이 컴퓨터로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컴퓨터는 뭘 할까? 그냥 꺼져 있는 게 아니다. 파일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한다. 우리 뇌도 똑같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는 하루 종일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기억을 삭제하고 중요한 연결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창의성이 폭발한다. 뉴욕의 심리학자 스테이시 로젠펠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지루함은 공허가 아니다. 지루함은 기회다. 당신의 뇌가 마침내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뇌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다. 불안, 스트레스, 창의성, 직관. 이 모든 것은 조용할 때만 들린다. 인도의 정신과 의사 아닐 쿠마르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 몸은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의 뇌는 이메일 알림과 사자의 공격을 구분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루 종일 전투 상태에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극적이다. 런던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는 35살 사라는 6개월 전부터 매일 30분씩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실천하고 있다. 처음에는 지옥 같았어요. 5분도 못 버티고 핸드폰을 찾았죠. 몸이 근질거리고 불안하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2주쯤 지나니까 변화가 시작됐어요. 일단 잠이 달라졌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못 풀었던 업무 문제의 해결책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샤워하다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쩍하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멍하니 있다가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 속에서 빛을 타고 여행하다가 상대성 이론을 떠올렸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물놀이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깨달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쉬는 것은 나약함이고 게으름은 죄악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배웠다. 우리는 바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요즘 너무 바빠라는 말이 현대의 지위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덜 생산적으로 만들고 있다면, 우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시간 사용이라면?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의무화했다. 회의도 금지, 이메일도 금지, 업무도 금지.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산책을 하거나 천장을 바라보는 것만 허용했다. CEO는 미쳤다는 비난을 받았다. 시간당 $200짜리 개발자를 천장 보며 앉아있게 한다고? 3개월 후, 그 회사의 생산성은 35% 증가했다. 직원들의 만족도는 60% 올랐고, 이직률은 절반으로 줄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수였다.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했다. CEO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직원들의 뇌에게 생각할 시간을 돌려줬을 뿐이다. 그랬더니 뇌가 일을 시작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34살 회계사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로도깅을 시도해봤어요. 3분 만에 포기했죠. 너무 불안했어요.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어요.
이메일, 청구서, 내일 회의 준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죄책감이 들었어요. 나는 나태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생산성 불안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바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길들여졌다. 이것은 일종의 중독이다. 우리는 바쁨에 중독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중독이 그렇듯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본다. 시애틀의 한 교사는 방학 동안 7일 동안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실험을 했다. 핸드폰도 꺼두고 책도 치우고 TV도 안 봤다. 그냥 집 안을 걸어 다니거나 창밖을 보거나 마당에 앉아 있었다. 처음 3일은 미칠 것 같았어요. 몸이 근질거리고 불안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4일째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소리를 들었어요. 항상 그 소리는 거기 있었겠죠.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내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7일 후,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평화롭고, 더 집중력 있고, 역설적으로 더 생산적인 사람이요. 여기서 역설이 나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 게으름이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 지루함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배워온 것과 반대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성공한다고 배웠다. 더 많이 배워야 앞서간다고 배웠다. 더 바쁘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말한다. 당신의 뇌는 기계가 아니다. 뇌는 쉬어야 한다. 아니, 쉬는 것이 뇌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는 당신의 삶을 재정렬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낸다. 물론 전문가들은 균형을 강조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니다. 운동도 필요하고, 명상도 필요하고, 사회적 관계도 필요하다. 치료적 게으름은 이 모든 것과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은 영구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하다. 우리는 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진짜 쉬는 것을. 핸드폰도 없고, 책도 없고, 음악도 없고, 생각조차 없는 그런 쉼. 그냥 존재하는 것. 그냥 숨 쉬는 것. 그냥 있는 것. 어렵게 들리는가?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짜 평화를 느낀 게 언제였는가? 머릿속이 조용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아마 어린 시절일 것이다. 여름방학 오후, 뒷마당에 누워 구름을 보던 그때.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하늘을 보며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던 그때. 우리는 그때 지루했을까? 아니다. 우리는 살아 있었다. 로도깅 지루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나는 나를 다시 만났다. 10년,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했다는 것이다. 늘 거기 있었지만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자신을. 서울에서 일하는 29살 김민수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매일 30분씩 로도깅을 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죠. 모두가 핸드폰을 보는데 저만 천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신경 안 써요.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거기서 제 하루를 설계해요.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요.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에요. 역설적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 잘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과 연결되는 것. 당신의 뇌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는 것. 당신의 영혼에게 숨 쉴 여유를 주는 것. 물론 이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사회적 압박, 경제적 압박, 자신의 내면적 압박과 싸워야 한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걸까? 나는 뒤처지는 걸까? 나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걸까? 이런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진다. 하지만 기억하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 가장 혁신적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일주일씩 혼자 숲속 오두막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생각한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긴 산책을 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걸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켜거나 항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생각을 비우기 위해. 그들은 알았다. 진짜 마법은 조용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진짜 혁신은 바쁠 때가 아니라 비어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진짜 해답은 더 열심히 찾을 때가 아니라 찾기를 멈출 때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용기가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 생산적이지 않을 용기. 그냥 존재할 용기.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진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반대로 말하기 때문이다. 더 하라고, 더 바빠져라고, 더 생산적이 되라고. 하지만 당신의 뇌는 다른 것을 원한다. 쉼을, 고요함을, 공간을. 당신의 뇌는 2007년부터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다. 18년 동안 끊임없는 자극, 끊임없는 정보, 끊임없는 요구. 당신의 뇌는 지쳐있다. 당신의 뇌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바빠서 그 신호를 듣지 못한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계속 달릴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계속 더 많은 것을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비울 것인가? 계속 바쁜 척할 것인가? 아니면 정직해질 것인가? 5분이면 된다. 아니, 1분도 좋다. 핸드폰을 내려놓아라. 이어폰을 빼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앉아 있어라. 숨을 쉬어라. 존재하라.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불안할 것이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견뎌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중독이 저항하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면 뭔가 바뀔 것이다. 작은 변화일 수도 있다. 조금 더 평화로운 느낌. 조금 더 명확한 생각. 조금 더 깊은 잠. 하지만 계속하면 큰 변화가 온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시 만날 것이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하지만 항상 거기 있었던 그 사람을.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가장 현명한 대답은 이것이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냥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로도깅 지루함의 진짜 의미다. 게으름이 아니다. 저항이다. 끊임없는 생산성의 폭정에 맞선 저항. 쉼없는 자극의 공격에 맞선 저항. 당신이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선언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저항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 더 행복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뇌가 하도록 설계된 일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정리하고, 연결하고, 창조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다. 당신은 살고 있다. 진짜로 살고 있다.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아닌가? 게으름은 최고의 약이다. 지루함은 치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혁명이다. 당신의 뇌는 이미 알고 있다. 이제 당신이 들을 차례다. 재시도.